선생님 안녕하세요. 동부산대학교 홍수명리복지학과 보충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보실 수 있는데 국가 자격증도 나가고요. 사회복지 자격증이 나가고 풍수명리 이런 거 잘 제대로 배울 수 있으니까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요. 또 구독하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지 합까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충 한번 해볼게요. 충. 천간에 충이 있고 지지에 충이 있고 또 충 말고 여기는 또 형충파해가 있죠. 지지에 그죠? 형충파해가 있고 또 뭐 중요하게서는 신살들 중에 원진 기문살 이런 거 있고 백호도 있을 거고 개강도 있고 이런 거 있을 건데 신살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국 분석을 하고 난 뒤에 후용을 하죠. 제일 마지막에 신살을 확인을 하는데 12신살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이게 또 없으면은 안 돼요.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신살을 전부 다 쓰느냐 그것도 아니고 신살 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 280개 뭐 300개 가까이 넘는 것들도 있고 그죠. 또 뭐 다 그렇겠지만 책마다 내용도 다르고 중요한 거 몇 개 또 개인차들이 있으니까 또 자기한테 맞는 것도 있겠죠. 근데 신살로 이렇게 단식 판단을 하는 거는 절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나? 자, 천간충, 지지충, 형파해, 원진기문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요. 천간충, 이게 충이 있고 거기 있잖아요, 그죠? 큰 의미에서 거기 충을 포함하겠죠. 충은 천간도 그렇고 지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대충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쪽에서 부딪히는 것을 충이라고 하죠. 충은 비워낸다는 의미도 있고 죽인다는 의미도 있고 또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과 형은 좀 다르죠. 형은 조정을 가하는 거죠. 파 뭐 이런 거는 또 좀 약간 더 작은 단위의 느낌이 들죠. 그래서 형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애들은 격국을 그러니까 자평 이론에서 심여춘 선생의 자평 진전 이론에서 격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지지에서. 자, 우리 천간부터 한번 볼게요. 서로 삼각관계에 놓인 오행이다. 오행들끼리 부딪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돈학서에서 보면 우리가 1, 2, 3, 4, 5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북쪽이 16수, 그죠? 남쪽이 27화, 동쪽이 38목, 서쪽이 49금, 중앙이 50토 이런 식으로 하도가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애들이 충이에요. 그럼 토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마주보고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이라 하지 않고 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기토가 임계수를 극한다 하고 또 갑을목이 무기토를 극한다 하죠. 또 여기 있는 병정화가 이쪽에 있는 경신금을 극한다 하죠. 극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학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맞죠? 생각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 자, 봅시다. 합이 안정과 조화를 위해 서로 인연을 맺거나 결합하여 다른 오행을 생산하고 또 강력한 집단이나 세력을 구성한다. 천간의 합은 또 합거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묶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충은 고요하게 머무는 것을 움직이게 한다. 집합했던 것을 해산하게 하든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분리시켜서 변화를 일으키는 작용도 한다.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이 충은 극이나 충은 합은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죠? 충은 그렇게 안 하나요? 물론 합니다. 예, 하는데 나중에 한번 볼게요. 예, 우리가 합 이전에 거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각기합, 각기합
목극토인데 그죠? 이렇게 하고 토라는 생산물을 내는데 오행이 순행하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면 보고 그냥 목극토, 토극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목이 토를 극하면 토는 뭘 내는가 하면 금을 내는 거예요. 생산이 있거든요. 예, 없다고는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충은 충돌, 해산, 분리, 파괴, 살상 부정적인 작용도 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움직임, 발동, 시작, 충전, 분발, 개척, 가속 다른 생산의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 생산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기lum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는 주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충이 좋으냐, 합이 좋으냐 이런 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그죠? 제일 하기 쉬운 말이네요. 자, 팽창의 첫 단계의 기운인 갑은 수축의 첫 단계의 기운인 경을 만나면 서로 용서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 이게 이제 계절 전리적으로도 인신충이 그렇죠. 생과 생장화 수할 때 수의 부딪힘이죠. 우리가 지지에서 충하는 자리를 보면 계절적으로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목은 용출력이고 그죠? 금은 수축해서 이제 응고시키면서 단단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죠. 하강시키는 팽창을 막는 작용을 하고 그래서 그 둘이가 서로 부딪힌다. 병임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자, 갑은 을로 행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갑, 을, 병정, 무기, 등신인게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겠죠. 목적인데 갑의 기운을 꺾을 만한 어떤 기운이 있어야만이 을로 가는데 경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이 을, 병정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갑이 이렇게 경의 기운을 받으면 을로 가고 그죠. 얘는 을경합을 하죠. 자, 이 을은요 신의 기운을 받으면 병으로 갑니다. 병신합을 하고 얘는요 임의 기운을 받으면 정화의 단계로 가죠. 정임합을 하고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예. 자, 그래서 갑은 을로 한 단계 발전하고 마찬가지로 을은 신의 제어를 당해야 다음 단계인 병으로 간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상생이라는 의미. 여기 우리가 상생, 서로 상자에 그죠? 생활생자. 상극도 서로 상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서로 상자가 붙어 있죠. 이게 왜 서로 상자가 붙어 있을까요? 이게 서로 생한다, 서로 극한다, 그죠? 그러니까 목과 금은 금극목을 하는데 서로 극한다.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하는데 서로 생한다. 이런 의미가 생과 극이 동시에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책에서 설명해 놓은 거는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해서 이 전체가 서로 생해준다. 상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음양은 항상 공존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생은 그러면 음일까요? 양일까요? 양. 극은 음양이 항상 같이 공존하면서 존재를 하는데 상생이 있는 곳에서 상극이 있고 그게 서로 상호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앞에 서로 상자가 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목은 화를 생하는데 그죠? 이 화를 이렇게 생하는 구조가 있는데 아까도 그랬죠. 목은 그냥 있으면 생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자극을 받아야 움직임이 있는데 그 자극이 극이죠. 극. 그래서 이 금이 그죠? 금이 이렇게 목을 극하면 이 금의 자극을 받은 목은 화를 생해요.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죠. 그럼 이 화가 다시 누구를 극합니까? 이 금을 극하죠. 이 금을 극하면 이제 얘는 다시 수를 생하는 작용을 하겠죠. 그럼 얘는 다시 화를 극하면 얘는 다시 토를 생하는 작용을 하겠죠. 근데 얘들만 갖고 얘기를 하면 자, 목은 화를 생했는데 그죠? 이 화가 나를 극하는 금을 견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근극목을 계속 받아서 완전히 절멸하지 않고 적당한 생각 그거의 이 유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긴장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텐션이 딱 걸려서 동적 평형을 이룬다 하죠. 동적인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작용은 누가 한다? 이 화가 같이 하죠. 그러니까 목은 외형적으로는 화를 생했는데 안에 내면을 보면 이 화도 이 금의 극으로부터 목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하고 있는 거죠. 요 둘의 관계가 상생. 사극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적으로는 근극목을 이렇게 했는데, 그죠? 이 목은 얘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통해서 얘를 견제를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죠. 그 관계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는 음양이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어떤 양적인 면과 음적인 면이 같이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대우주가 순환하는 기본적인 원리다. 그죠? 법칙으로서 어떻게 보면 필요극의, 그러니까 극이라는 게 나를 규제를 하는데 이게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동적인 평형을 이루죠. 내가 이룬 동적의 평형은 그 다음 단계 전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체가 동적의 평형을 이루면서 생하는 것이 있고 또 한편 죽는 것이 있고, 나는 태어나서 죽지만 내가 내 후손을 남겨놓고 가면서 이 인간이라는 것은 생생불식 영원히 우주 만물은 계속 진행된다. 이런 논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그죠? 정관충은 또 자신으로부터 7번째다. 우리가 육합 같은 경우는 그죠? 6번째에서 합을 하는데 충은 7번째에서 충을 한다. 그래서 충을 한다는 것은 제가 격발시킨다, 비워낸다, 조화를 이룬다, 죽인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7번째에서 나를 죽인다. 그래서 7살, 7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죠? 자, 갑을병정 무기형신행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합을 하죠. 7번째에서 이렇게 충을 한다.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돈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무기토는 가운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량을 충이라고 안 하고 극이라고 그냥 한다. 그래서 각경충, 얼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그랬듯이 여기 일육수, 그죠? 이칠화, 38목, 여기 사구금, 여기 50토, 하도의 모양인데 마주보고 있는 금목은 서로 충을 하고 수화도 서로 충을 하는데, 이 토는 그죠? 여기 수를 극할 때 마주보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대충 방향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극이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화극금을 하는데 극이라고 한다. 목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7충의 의미에 충실하면 나머지 모두 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기운의 상충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나머지는 극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천간은 하늘의 기운의 변화이며 정신적이고 추상적이다. 정신적, 추상적. 그럼 지지는요? 이게 이제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양이라는 의미고, 지지는요? 정신적이 아니고 물질적, 구체적이라는, 그래서 음이라는 의미가 가미가 되죠. 천간충은 기운적인 충돌 또는 정신적인 충돌이다. 근데 천간에서 충이 많다는 말은 어떤 의미? 내가 산만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죠. 천간과 지지는 서로 항상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왕상규수사나 12운성으로 연결이 되지만, 강약의 논리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통근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그 강약을 보죠. 강약을 보는데,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있는 글자의 통근을 통해서 천간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음양이 다르게 드러날 수도 있고 음양이 같이 드러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표현되는 모양의 양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양도 달라진다는 의미도 될 수 있죠. 그죠? 천간을 보고 지지의 그 강약, 그 통근처를, 그러니까 이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 어떻게 통근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 양태를 보려고 하는데, 얘가 음양이 달라요. 그러면 천간으로 보이는 모양하고 내 본 모습하고는 다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천간충이 사주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목적을 위해 한쪽을 제어하거나 억제하려는 정신적 세계가 강하다. 천간은 제가 사주에서 음양의 논리에서 천간은 양이라고 그랬죠. 지지는 음이고, 그래 천간으로 드러나 있는 데서 충을 보이고 있다는 말은요, 어떻다는 말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화합보다는 어떤 일을 해결해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충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어나 억제 또는 충돌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논리죠. 그래서 화합의 논리보다는 투쟁의 논리가 더 강하다. 지지도 마찬가지죠. 예, 지지의 합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죠. 좋고 삼합이나 이런 구조를 잘 짜고 있으면 이게 이제 인적 네트워킹, 내가 인간관계의 어떤 네트워킹도 아주 잘 되어 있고 광범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방합하고 상합은 다르다고 그랬죠. 방합은 한쪽 지역에 치우치는 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혈연과 관계된 합,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형제나 친인척의 합 이렇게 얘기하지만, 방합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내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쪽 빼고 다른 쪽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글자들을 다 아울렀죠. 그죠? 그래서 내 중심자 뭡니까? 왕지에 해당되는 자오묘유였습니다. 그죠? 자오묘유의 앞에 계절에는 시작하는 글자를 가지고 오고, 자오묘유의 그 뒤에 계절에서는 끝 내고 마무리하는 글자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생지를 가지고 오고 시작하는 자, 마무리하는 자, 묘지를 가지고 오고, 나는 중간에서 왕지를 생왕묘. 그래서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네트워킹이 크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프랜차이즈도 얘기를 하고, 남들이 다 아는 상황의 어떤 결합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죠. 자, 정관충은 지지충에 비해서 작용력이 빨리 일어난다. 양이니까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죠? 심리적인 갈등이나 외형적인 변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원래 정한 것이나 충을 만남으로써 동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상대적인 겁니다. 천간은 양이 있고 지지는 음이기 때문에 천간은 동이고 지지는 정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그 자체를 또 시간의 흐름과 사주 운명으로 나누면, 이 명이라는 게 천간과 지지가 이루어진 게 명이잖아요. 그죠? 그건 또 음이죠. 그러면 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항상 어떻게 체형으로 봐야 돼요. 음양의 논리로 같이 본다. 현실에서 어떤 일을 명령하는 것은 상대방을 충동하게 하는 것, 상사가 부하에게 내리는 지시 또한 충의 요소다. 이로 인해 생산적인 일이 이루어지니 충이란 충동하여 얻는 것이다. 이게 이제 충이라고 다 깨지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뭔가 내가 격발이 되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죠. 싸움도 서로 충동하는 것이고, 강연을 듣고 감명받는 것도 충이다. 내가 뭔가 계기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주는 어느 정도 강하고 봐야 된다는 논리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주를 보면 치료를 하는 사람과 치료를 받는 사람 종이 한 장 차이요.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도 사주를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격이 맑고 순하게 성격이 잘 이루어졌느냐, 격이 탁하고 성격을 이루지 못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물론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형을 가지고 논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형사를 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살 여탈권을 진다든지 생살 여탈을 당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좀 강한 게 충도, 형도 다 감당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감당을 못하죠. 그런 논리예요. 기본적으로 좀 강한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하나의 단면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방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뼈대가 있거든요.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뼈대에 맞추어서 관찰을 하면 굉장히 쉬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명리를 처음 배울 때 그러죠. 겨우겨우 60갑자 10천간 12지지 외우고 육친 배워서 만세력 가지고 사주를 빼놓고 나면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안 나온다, 하는데,
이것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계속 이렇게 던질 때 선생님들이 대답을 알든 모르든 한마디씩 툭툭 이렇게 단답형이라도 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반복되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어서 제가 답이 탁 나오면 제가 왜 그러냐, 어떻게 생각해서 이러냐고 물어보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자기 생각들을 잘 얘기하고 정리하는 버릇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이 될 거예요. 충은 반대의 것으로 인해 변화하는 기운을 얻는 것이니 사주천간에 충이 있어야 능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도 케이스마다 달라요. 자, 좋은 글자를 충해갖고 끝내버리는 건 안 좋죠. 안 좋은 글자를 충해서 내가 그걸 제거함으로써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거, 이러면 좋겠죠. 다 이건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약하고 강함이 있는데 가까이 붙어 있으면 그 작용이가 멀리 떨어지면 그 작용이 약하다. 당연하겠죠.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충의 작용력이 크게 들어갈 거고 멀리 떨어지면 조금 떨어지 있는데 제가 그랬죠. 이거를 기준으로 이 천간글자, 지지글자가 생기는 원리가 달라진다고 했죠. 똑같이 60갑자가 작용을 하는데 연주는요 1년 단위로 계속 그게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월주는요 30일 단위로 기본적으로 바뀌죠. 근데 이게 1년 단위로 바뀌고 30일 단위로 바뀌는 게 지구의 공전이에요. 이게 30일은 이제 달의 역할하고 같이 엮이는 건데 1년은 지구가 황도면을 한 바퀴 딱 돌아가지고 내 원래 자리로 올 때 1년이 됐다고 하고 60갑자의 단위를 그 다음 단위로 넘기죠. 월은요 그걸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세분을 해서 나누는데 달의 모양의 변화에 따라서 월을 바꾸죠. 그래서 이게 1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지가. 자, 일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으로 나누어지는 건데 이게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1자전을 하게 되면 하루가 바뀌는 단위가 되죠. 그 하루가 바뀌는 단위를 다시 12등분으로 해가지고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이제 종이 위에 적어놨다고 2차원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이런 연월일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게 결국은 시간과 공간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공간의 개념에서 시간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원래 이제 시간과 공간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시간이 태양이 이 지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의 조사하는 빛을 비추는 그 순간순간이 시예요. 시. 그게 있는 자리, 이 사이 간자니까 그 사이사이 그 비추는 그 공간, 그 자리가 시간.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현실, 현재가 있고 지나온 과거, 미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 태양이 지구에다가 비추는 그 순간, 그게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공간의 개념에서 가지고 보면 얘하고 얘는 떨어져 있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 시간을 사고 있는 거는 1이고 그 1을 다시 월이 사고 있고 그 가의 큰 외피가 연이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대운이 오는 거는, 세운이 오는 거는 또 여기서 전부 같이 이렇게 뿌려지는 모양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계충이 일어났는데 이 정화는 이 개수에 의해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얘 갑은 이 경에 의해서 그걸 당할 건데 그죠? 각경충을 받지만 좀 약하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는가에 따라서 또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임수나 개수가 있다고 하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넣으니까 충을 받는 힘은 그렇게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 논리들에서 차이가 좀 나겠죠. 자, 우리 이제 여기서 탐한망충, 또 탐생망극, 이 두 논리를 여러분들이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식간의 글자와
그러니까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들은 이 합을 탐해서 충을 잊어버리고 그죠? 생을 탐해서 그걸 까먹는다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자가 합도 하고 충도 하고 뭐 생도 하고 극도 한다는 어떤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하면 뭐부터 한다고요? 합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합을 해버리고 나면 충을 안 한단 말이죠. 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각경충을 할 수가 있는데, 내한테 칠살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갑이 얘를 내 일간을 극을 안 하고 을경합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칠살은 내 일간에 칠살로서의 작용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경금이 나를 극할 수 있는 칠살로 작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을목이 있어서 을경합을 하는 바람에 못한다. 그럼 이 둘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볼 때는 얘는 조금 이렇게 충격을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오는 구조인데, 얘는 그러기 이전에 바로 합을 하면서 묶여버리는 구조가 될 수 있겠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기도 전에 얘가 먼저 확실히 잡아버린 거고, 그죠? 근데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면서 바로 얘랑 합을 한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얘는 피해가 없다. 그리고 얘는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1이 나오잖아요. 1이 있고 난 뒤에 을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얘 을이 나오기 전까지는 각경충을 할 수 있다는 논리죠. 맞습니까? 예. 이제 이런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에서 미묘한 차이들은 조금씩 나와요. 예. 탐합망충이다. 자, 여기서 왜 똑같이 그려져 있죠? 합의되고 있는 것이 깨지면 충이 다시 일어난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합이 깨진다는 의미는 을경합이 깨진다는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에서 신이 와갖고 을신충을 해버리면요, 을신충을 하면 이게 깨지면서 얘를 다 그대로 극하겠죠. 그죠? 예. 이 복잡한 논리들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딱 했다가 얘가 충을 하면서 얘는 다시 이렇게 합할 수 있고 얘는 정관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논리들이 있거든요. 이 미묘한 게 있는데, 자, 그럼 운에서 경이 왔어요. 경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경이 오면 얘를 확실히 합을 해버리는 구조가 나와요. 신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되거든. 대운이나 세운이 왔을 때는 원주보다 대운, 세운을 우선한다. 그럼 얘가 우선하니까 얘가 이렇게 딱 합을 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쟁합의 형태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쟁합이 뭡니까? 양간이 두 개가 있고 은간이 하나가 있는 상태, 아니면 또 양간이 뭐 두 개 이상 있는데 은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에 있는 은간을 합하려고 서로 양간이 다투는 현상. 그래서 이거를 다툴 쟁자를 써서 쟁합,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 결국 합은 하죠. 자, 합력이 약할 뿐 합은 하는데, 이렇게 합을 하면서 얘는 그러면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이 안 되고 이렇게 그걸 하려고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뭐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죠? 만약에 이런 데서 만약에 병화가 왔다. 그러면 얘가 얘를 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이쪽이 다 살아버리는, 얘는 살아버리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을경합은 깨어지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지지충이네요. 지지충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한 25분 정도 선에서 이제 끊으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반복해서 들으시고 모르는 거는 뭐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질문을 직접 수업 시간에 하셔도 되고요. 뭐 일반인 분들도 뭐 어차피 지금 하면서 제가 같이 하는 거니까 저희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뭐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동부산대학교 풍수명리복지과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